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소위 중도층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이 현재보다 더 좌클릭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 같은 이른바 중도 회군론을 강도 높게 반박하면서 오히려 자유주의 우파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영향력으로 중도층 일부 또는 상당수를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중도 회군론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중도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유 주필은 중도 40%를 보는 두 가지 태도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한국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 유권자 40%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갈린다. 어느 게 맞을까? 그러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견 A는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유주의 우파가 정체성을 버리고 중도를 향해 좌클릭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의견 B를 소개하는데 의견 B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유주의 우파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영향력으로 중도의 일부 또는 상당수를 끌어와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즉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데는 일치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정반대의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좌경화해서 가는 방법, 한쪽은 오히려 우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필자는 의견 B편이다. 즉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우파가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유건일 주필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정리라기보다는 가설이다라면서 의견 A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주필은 중도 회군론, 좌클릭이 틀린 이유와 관련해서 필자의 가설은 이렇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도라는 것 자체가 뭔지 확실치가 않다. 공자님의 중용, 부처님의 중도는 알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중도라는 40%가 과연 그런 중도인지는 글쎄다. 이보다는 여당 지지도 야당 지지도 유보한다. 먹고 살기 바빠 보수 진보 좌우에 관심 없다. 보수 우파는 틀딱 같다. 그러나 내가 좌익할 순 없다. 약간만 좌클릭하겠다. 이게 유행이니까. 기타 등등 아닐런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상이라면 그런 유를 한덩어리 신념 집단이라고 거창한 중도라고 불러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러 종류의 왔다 갔다 유권자, 미결정 유권자다. 즉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라는 것은 냉정히 말하면 왔다 갔다 유권자, 영어로 스윙 보터즈 또는 결정하지 않은 미결정 유권자, 영어로 undecided voters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들은 선동, 세뇌, 대세, 가스라이팅에 약하다. 탄핵 때도 그렇다라며 이른바 한국의 중도층들의 아픈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들은 비위를 맞춰주기보다는 더 우월한 문화적 인력과 영향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여기 인력은 끌어들일 인자의 그 인력을 말합니다. 자유주의 우파가 그만큼도 안 하고 못하면 사표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도 회군론, 좌클릭이 틀린 이유 둘째로 북한 공산당과 남쪽 주사파는 공산주의를 마음속에만 두고 겉으로는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족주의자, 피해자, 약자편 코스프레를 한다. 속임수다. 마음속 본색은 1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자유주의 우파만 왔다 갔다 대중을 얻으려고 우파 정체성까지 싹 지워야만 하는가? 우파도 정체성은 확고히 지닌 채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처세하면 되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좌클릭 중도 회군론이 틀린 이유 셋째로 이 연장선에서 오늘의 한국 정치 지형엔 적색 편의, 즉 영어로는 레드 시프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의 파장이 붉은 쪽으로 이동하는 천체 물리학적 현상인 적색 편의가 일어나 있다.
보, 남, 파, 초, 노, 주, 빨 아닌 새빨강, 빨강, 덜 빨강, 덜덜 빨강, 약한 빨강으로 편제했다. 이러다간 자유주의 우파카는 아예 빈칸이 될 판이다. 이 부분은 아주 통렬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이념 지형은 제대로 우파 좌파 이렇게 충분히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전반적으로 좌경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어서 유건일 주필은 우파로서 잘 먹고 잘 살던 일부도 이 위세에 질려 우리도 보수, 자유, 우파 관두겠다. 이제부턴 중도다라고 한다. 국민의힘까지 비좌파 언론까지 그런다. 지금 여기 비좌파 언론은 우리가 흔히 조동중, 조선동아중앙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비좌파 메이저 신문을 지칭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40%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소제목에서는 그렇다면 자유주의 우파가 어떻게 정체성을 간직한 채 중도를 자처하는 40%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자유주의를 온전히 간직하고서도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오히려 좌익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포퓰리즘 퍼주기는 재앙을 초래했다. 중도의 마음을 얻겠다던 안철수 중도주의도 박원순, 문재인을 거쳐 결국은 국민의힘까지 왔다. 왜 잘 안 되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우경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에서 너무에 유건일 주필은 괄호해서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너무 우경했다는 말이냐, 지금 그런 뜻이겠죠. 매사 상대적이다. 주사파 등이 그를 죽이려고 대들고 탄핵하려 하는데 그게 먼저 너무 좌경한 것 아닌가? 필자의 의견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달리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려 한다. 이렇게 소위 이 중도 회군론을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입법부와 김명수로 상징되는 좌경화된 한국사법부에 대해서도 질타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유 주필은 먼저 국회는 독재 법규를 쾅쾅 찍어내고 사법부는 법적 반대를 쾅쾅 기각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법인가 폭력인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 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 법안, 염치도 체면도 내던지고 발악을 한다. 이제는 아주 막 가는구나. 이따위 악법 폭주를 보자니 한국 좌익하는 짓이 꼭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의 사회주의 변혁 수법을 닮은 것 같다. 차베스는 2004년 야당이 보이콧한 선거를 통해 원내 유일 정당이 되었다. 사법부도 자기네 똘마니들로 메웠다. 그의 후계자 마두로도 2015년 자기 사람들을 사법부에 알박기했다. 차베스 마두로의 좌익 독재는 결국 국회라는 이름의 고무도장이 독재 법규들을 쾅쾅 찍어내면 사법부란 이름의 고무도장이 이에 대한 법적 반대를 쾅쾅 기각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였나 지난 5년 사이 한국 좌익의 체제 변혁질은 어딘가 차베스 마두로 수법을 많이 닮았다. 주민자치법이란 걸 만들어 차베스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의 관주도 직접 민주주의를 흉내낸 움직임이 예컨대 그랬다. 더 비슷한 것은 국회와 사법부를 혁명의 도구로 써먹은 것이다. 유 주필은 이어서 홍위병 통법부라면서 대한민국 입법부,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세력이 장악한 입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인 거대 여당이 되었다. 그들은 다수결이면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식의 홍위병 통법부 행패를 부렸다. 통법부라면 통할 통의 법법에서 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법을 만드는 곳이라기보다는 지들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을 통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물론 유권자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너무 못난 탓이기도 하다. 홍위병 통법부가 쾅쾅 도장 찍어 통과시켰거나 통과시키려는 법들은 모두 법의 모습을 한 전체주의라고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은 지적한 바 있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이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점과 이런 잘못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시민들이 저항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운동권의 뜻을 판결로 옮겨주는 자동번역기 노릇을 한다. 이들의 소임은 법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 진영이 요구하는 결론에 판결문을 갖다 맞추는 식이다. 그 어떤 황당한 궤변을 써서라도. 그렇다면 자유레지스탕스들은 저 전체주의 입법부 플러스 사법부 플러스 헌재 플러스 선관위 플러스 방통위 플러스 공영방송 도당을 어찌할 것인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란 없다. 지금 유건일 주필이 한국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이 집단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체주의적 성향의 입법부, 즉 국회, 사법부, 즉 법원, 헌재, 이른바 헌법재판소, 선관위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방통위, 공영방송, KBS, MBC 같은 이런 집단을 말하는 거죠. 유건일 주필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의힘부터 여당다운 여당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방법이야 잘 써야겠지만 얄팍한 국민의힘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저 그냥 확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국민의힘부터 여당다운 여당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유건일 주필의 칼럼에는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잠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여당다운 여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건일 주필의 두 편의 칼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건일 주필은 정말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로언론인들 중에 최근에 망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그런 속에서도 유건일 주필 같은 원로언론인이 그래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